12월 6일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이 대표님, 실장님, 원장님, 원장님 맨 먼저 올리셨으니까 원장님, 실장님, 대표님 이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쪽 화면을 조금 키우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해서 플러스 같이. 지금 좀 커졌나요? 네, 커졌습니다. 예. 근데 글씨는 여전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래가지고 요 책이 그래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제가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 제가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자꾸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냥 제 안에 갇혀 있는 저 혼자만의 또 교회 안의 어떤 그런 신앙이다 싶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한 지가 이제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들었던 것을 실제로 제가 깨닫고 제가 변화해서 어서 오십시오. 내 생활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일이 과연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서로 끼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금 있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제 책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소개시켜드렸던 선교적 교회 그 부분하고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시더니 제가 제일 또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분께서 지난주에 이제 2권의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담장을 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제목의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모습, 그것들을 이제 그려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거에서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들을 실천하는,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낸 이야기를 적은 책이 이 그래머의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십 명이 있는 교회에서 현재 9,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5천여 명의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을 파송하면서 세상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적은 책인데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많은 교회가 내부에서 자기들만 갇혀 있고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담았고요. 결국은 세상 밖으로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결국은 직업이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은 드러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자기들이 하는 모습들을 해놨고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의 핵심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세상에 다가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의 그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고, 또 외부에 내 자신을 다독거리는 데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외부로 나갈 때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는 느꼈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은 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만 숨어 있으면 교회는 공멸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예수 복음을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로 책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내용이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 마지막으로 읽을 생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목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다음에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매트 헤이그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국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이제 고른 이유는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를 이제 구독을 했었는데 이제 윌라도 좀 구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윌라는 오디오북이 굉장히 좀 종류가 많고 또 밀리의 서재에 없는 책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들었던 그 그 라디오 극장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책들을 그 배경 음악가의 성우들의 되게 이렇게 실감나는 그런 이제 이제 읽어주는 소설이어가지고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시간도 빨리 가고 책에 그냥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읽는 책에서 이제 귀로 듣는 이제 책으로 굉장히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데 이 작가 자체가 이제 마음의 치료사라고도 좀 불리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작가가 오랫동안 본인이 이제 우울증, 불안, 공황 장애를 이렇게 겪으면서 또 때로는 스스로 삶을 마감할 시도를 할 만큼 이제 그런 힘든 시절을 지냈는데 그런 경험을 담은 이제 non-fiction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라는 책도 굉장히 선풍적인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는 이제 한 주인공 노라가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이제 이렇게 죽기 직전에서 이제 판타지죠. 그래서 이제 마법의 공간, 이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그 상황부터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후회했던 그 인생의 순간에서 지금 다시 기회를 준다면 이제 살아보지 못했던 예전에 선택하지 못했던 그 삶을 이제 다
체험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락스타의 삶도 수영 국가대표의 삶도 살아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빙하학자로서 삶도 살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의 지금의 삶이 가장 이제 최선이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도 후회와 아쉬움은 다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주어진 삶 자체가 지닌 이제 그 경이로움을 비로소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삶의 질을 터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삶을 살아오는 것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원했던 관계도 다시 붙들고 또 더 이제 일과 그 이제 죽기 직전에 삶이 다 망가진 그 자살 직전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이제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삶의 태도로 이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자신의 내면 속 조건과 상황은 바뀌었지만 이제 깊이 알고 만나야 된 것은 자기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저는 어떤 순간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가 주면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까 하고 상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했는데 결론은 지금의 삶이 가장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삶 자체에 있어서의 그 일들이 이제 결국 자기 선택이 모여서 자기 인생이 되는데 그 어떻게 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그런 정말 이렇게 그 일방적인 그런 상황에 내가 매몰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의 그 나의 인생이 되게 이렇게 구원이라는 관점, 나의 성숙과 성찰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게 다 좀 해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 인생에 이제 이 노라는 이제 후회의 책이라는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만약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가면 이제 후회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좀 얇아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고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값진 그런 것으로 이제 의미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했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 독서 토론이 끝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와 소망이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그 선택으로 돌아갈 그것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다 써봤는데 그러면서 되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자연 관련 책이지만은 이 한밤중에 도서관 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보통 때 제가 책을 읽으면 아무리 기술서적이거나 실용서적이어도 그래도 조금씩은 권하고 싶은 그런 책이었고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추천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속들이 심란하실 텐데 더 심란한 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원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AI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너무 저기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갑자기 이 책이 눈에 띄길래 아니 하루 만에 책이 나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이 전쟁 계엄이에요. 책이 전쟁 계엄인데다가 그 다음에 얼굴 사진이 전두환 때 사진에다가
윤석열 얼굴을 딱 갖다 그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해놨길래 어제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책이. 그랬는데 보니까 10일자가 써져 있어가지고 날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책 나온 날짜가 11월 20일 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마 싶어가지고 책 안에 목차를 또 가서 들어보고 내용들을 뒤적여 보니까 정확하게 예견이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윤석열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민중민주당 있잖아요. 약간 급좌라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 예. 근데 이제 실제 내역들 쭉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폭력 이런 쪽까지 간 그런 거는 아니고 정식 진짜 정당이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들이 이 책도 그러는데 이제 단어가 저는 조금 격해서 약간 거북스럽긴 했어요. 근데 내용을 이제 좀 읽다 보니까 그래도 꼭 저기 하면서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재자가 탄생을 하는지, 요 과정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들,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넘어가는지 그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뒤적이다 보니까 약간 무크신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전기간행물이에요. 예, 그래서 내용이, 얄팍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거의 논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아카이브 부분만 해서 전 세계 자료들 모아놓은 것만 해서 한 40% 정도 그 정도 분량이 되고 그리고 사례들을 되게 깊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용어만 좀 격한 부분 조금 저기 하면 정말 한번 읽어두기는 해야 되겠다. 추천은 안 해도 저라도 읽어놔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책 내용 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딱 엊그제 정도 시점에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지가 저는 사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걸 딱 읽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항상 뒷북전은 치는 게 약간 책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는 진짜 약간 이런 뭐랄까 너무 한쪽으로 본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치워놨던 책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민중민주당 그쪽 홈페이지도 가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기대를 갖고 10월, 9월 뭐 이전 것들도 한번 보자 그런데 사실 그 이전 것들 본 내용에는 이런 이번 건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든가 제가 기대했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건 없고 딱 이 11월 거 이 책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용이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이 폰으로 검색해서 봤더니 전쟁 계엄에 대해서 쓴 내용이네요. 또 누구야? 명태균 게이트도 같이 올리고 그랬네요. 맞나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번 네. 건의 배경이 있잖아요. 예. 엊그제 터진 일에 대한 배경이 왜 그 단계를 그렇게 밟고 딱 전쟁 내지는 계엄을 노리는 네. 그런 상황이 딱 됐는지 사실 우리 정서에선 그렇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을 필요로 하고 계엄을 갖다 그런 용도로 써먹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 쭉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리고 근데 그 과정이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입장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뒤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국주의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독재자가 탄생하는구나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예, 예. 네. 강기남 대표님, 차 운행 안 하시면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에 그 공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만큼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가까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선교 활동을 몇십 년을 하시다가 저도 이제 거기 오래전에 10년 전에 가서 한 보름인가 있었다. 목사님 댁에서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오셔가지고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재산들을, 건물 좀 있고 그러셨던 거를 전부 그 카자흐스탄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한테 다 이렇게 명예까지 다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처럼 공원장님도 그렇게 사시겠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오늘 최근에 시집을 많이 읽는데 요즘에 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바로 그 설명하신 우리 선생님, 저도 잠을 못 자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한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정말 프로인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뭐 나빠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고자 하는 일에 전부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그게 사실 프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정치는 대화를 풀어야 된다는 그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리더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폭력적이고 약간 그런 거로 발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그날 잠을 못 자가지고 계속 설치고 불안했던 생각이 조금 잊혀졌는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해서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수준이 있어가지고 속전속결로 그거를 제지한 거에 대해서, 순간의 선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천연스러운 그 아버지의 거짓말이라는 이 쓴 그 저자는 시인이긴 한데, 이분은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분의 시 한 편을 이렇게 짧은 거 하나 해서 한번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가슴 설렘으로 취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어느 순간 가슴 막막한 고독이 밀려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노랗게 물들여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새로운 생명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고 아내에게 첫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그래도 예뻐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슬픔이 슬픔으로 느끼지 않고, 이별이 이별이라고 느끼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멋진 시 또 낭송해 주셔서 시인의 네. 길을 또 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책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총은 총을 부르고 꽃은 꽃을 부르고 하는 책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을 한 10편의 인권 영화를 이 시내 21에 있는 이다혜 기자, 이주원 편집장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해가지고 10년간 했던 것을 2012년에 발간을 했어요. 그 책 이름은 별별 차별이고, 또 2013년부터 또 10년 동안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발행한 책은 총은 총을 부르고 꽃은 꽃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10편의 영화니까 이 맥이라는 영화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정보인권,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또 우리는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영화에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권리 앞에 청소년 인권을 얘기를 하고, 또 힘을 낼 시간이라는 영화에서는 역시 청소년의 꿈과 좌절을 얘기하고, 또 봉구는 배달 중이라는 것은 노인과 아동 차별에 대해서, 또 정지우 감독의 4등이라는 영화에서는 스포츠와 청소년 인권을, 또 하늘의 황금마차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그 다음에 소주와 아이스크림이라는 영화에서는 비정규직과 무연고 고독사 소통의 부재를, 또 어른강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이 신념과 병역 거부를, 이 책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어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신도들은 군 총을 안 든다고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자의 인권이 이제 침해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서 어른강을 만들어서 이제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안에게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난과 장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대망상자들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감시사회 속에 개인의 불안을 다루는 이런 이제 10개의 영화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2편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화 봉구는 배달 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봉구는 실버 택배 기사예요. 근데 이 실버 택배 기사가 가다 보니까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길에 남겨진 6살 행운이가 이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이제 집을 찾아주려다가 졸지에 유괴범이 되어보는 거죠. 요즘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운이를 찾다 보니까 행운이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 이 봉구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봉구 할아버지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이 6살짜리가 방황하니까 그걸 이제 집을 찾아준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편의점에 들려서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행운이가 이제 집에를 안 오니까 엄마가 이제 그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봉구라는 사람하고 다니는데, 이 계단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행운이는 6살이지만 신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봉구는 못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헉헉대면서 또 이제 걔 다니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론은 이제 노인은 위한 나라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봉구를 괴롭힌 건
이 행운이 엄마의 그 사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지금 돼 있다. 그래서 모든 노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사회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면서도 멸시한다. 그래서 봉구를 유괴법으로 의한 행운 엄마에게만 사과받는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불일치는 이 노년이 될수록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소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늘의 황금마차라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지슬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오멸 감독인데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인 노인과 그 3명의 동생들의 얘기로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큰형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간암 말기 환자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젊은 시절 노름에 빠져 집안의 돈을 날려먹고 떠났다가 들어오고, 셋째는 큰형 집에서 함께 살면서 형을 돌보고 있지만 매일같이 집 문서 어디 뒀냐고 물어보고, 이제 막내가 이제 뽕돌인데 얘는 이제 동네 동생들 모아가지고 하늘의 황금마차라는 그룹산들을 만들었는데 이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돈을 좀 얻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큰형은 이렇게 모여서 싸움이 나는 동생들 지켜보다가 같이 여행 가는 놈한테 이 집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큰형은 기저귀만 찬 채로 밴드 멤버들의 또 잠옷바람으로만 여행을 가니까 얼마나 좀 웃기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음악 영화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저기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을 저기가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한테도. 이게 이제 하늘의 하늘 마차라고 하는 밴드가 이제 노래 부르고 그런 건데, 이제 영화의 마지막은 이 큰형이 죽고 이제 그 모든 멤버들이 집을 고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집을 고치는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흥겨운 걸로 이렇게 끝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의미를 주는 그런 이제 인권위원회 기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강기남 대표님 영화 자주 보시나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영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예. 다시 그 과거로 돌아오는 것보다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아까, 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오늘이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멋지게 살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좋은 날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 싫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예. 오늘 좋은 이런 책들 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말도 감사합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예, 선생님 한 가지 예. 옛날처럼